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의 건강한 무릎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전문가 김성수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무릎 수술 없이 100세까지 내 두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비결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중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느껴지는 뻣뻣함과 통증,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들리는 낯선 소리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 연골이 다 다른 것은 아닐까? 결국은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희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완치 사례들이 증명했듯이 무릎 건강은 수술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연골 손상은 통증의 큰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 외에도 수많은 인대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은 바로 허벅지, 근육대 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등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통증의 80% 이상은 연골 자체의 문제보다 이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과 충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육이 튼튼할 때는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충격을 근육이 스프링처럼 흡수해 주지만 근육이 약해지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결국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에 이르러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이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어도 아직 걷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릎 수술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결은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은 다른 연골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연골을 최대한 보호하고 무릎 관절 주변을 강철 근육으로 감싸 관절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매일 5분 투자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10년, 20년 더 연장시켜줄 가장 강력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될 것입니다. 무릎 건강의 핵심 파트너는 위로는 허벅지 근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둔근은 우리의 보행 시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을 방지하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러나 시니어층은 활동량 감소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두 핵심 근육이 가장 빠르게 약화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들은 일상적인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오래 힘들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이것이 큰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핵심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주변 근육만 타겟하여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저강도 고효율 운동은 관절 부하를 최소화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여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은 해당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을 뇌가 잊지 않도록 근신경계 연결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걷기 등 일상 활동으로 이어질 때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5분의 기적은 바로 이 저부하, 고반복, 고지속성 원리에 기반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침대든 거실의 의자 앞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무릎에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핵심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각각 2분, 2분, 1분 동안 진행하여 총 5분 루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펴기 및 들어 올리기 대퇴사두근 집중 강화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여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한쪽 무릎은 세우고 운동할 쪽 다리는 무릎을 완전히 쭉 펴줍니다. 먼저 1분 동안 펴고 있는 다리의 무릎 뒷부분을 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허벅지 앞 근육을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 이때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면 근육이 더 강하게 수축됩니다. 근육을 조이는 순간 후 하고 숨을 내쉬고 5초 동안 유지했다가 힘을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반복합니다. 핵심은 무릎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붙이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분 동안은 근육을 조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바닥에서 10에서 15cm 정도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3초 유지 후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며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들어 올리지 않고 펴는 동작만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 무릎 펴기 대퇴사두근, 비복근 보조 강화입니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앉아서 할 수 있으며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허벅지 근육의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고 두 발은 바닥에 90도로 내려놓습니다. 한쪽 다리의 무릎을 천천히 위로 쭉 펴서 발이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고 허벅지 근육이 완전히 수축된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발끝을 당기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5초 후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시간을 들여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각 다리당 1분씩 번갈아 가며 총 2분 동안 실시합니다. 팁은 발목에 작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면 운동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올리고 더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의자 잡고 한 발 서 기엉덩이 근육 및 균형 감각 강화입니다. 이 운동은 걷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엉덩이 근육 등근과 고유 수용 감각 균형 감각을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싱크대나 튼튼한 의자를 잡고 서십시오.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려 한 발로만 지지하고 섭니다. 중심을 잡으려 할 때 엉덩이 근육과 발바닥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균형 감각이 활성화되는 순간입니다. 한쪽 다리당 최소 30초씩 총 1분 동안 실시합니다. 익숙해지면 잡고 있던 손을 의자에서 살짝 떼보거나 눈을 감고 시도해 보셔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걷는 자세를 바로잡아 무릎에 가해지는 편중된 힘을 분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분 운동 루틴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다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운동 효과를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무릎 수명을 늘리는 올바른 걷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무릎 통증 때문에 보폭을 좁게 하고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주어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핵심 걷기 자세는 시선은 항상 정면 10에서 15m 앞을 바라보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발의 착지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 전체가 부드럽게 구르듯 지면에 닿은 후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며 나갑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소보다 보폭을 아주 살짝 넓혀줍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중심을 잡고 다리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자세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발목과
엉덩이 근육으로 분산시켜 운동 효과를 일상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위한 최고의 영양 먹는 연골을 채우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했다면 영양으로 관절과 연골의 원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식단에서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와 칼슘,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강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살코기, 닭 가슴살, 콩류,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튼튼한 뼈와 근육의 수축이완을 돕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하며 우유, 멸치, 시금치 등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을 괴롭히는 염증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등 등푸른 생선이나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 속 무릎 보호 습관 냉찜질과 온찜질의 지혜입니다. 언제 냉찜질을 하고 언제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운동 후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 또는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냉찜질을 15분 정도 해줍니다. 반면 만성적인 통증이 있고 무릎이 뻣뻣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할 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온찜질을 20분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1kg의 체중을 줄이는 것은 무릎 입장에서는 3에서 5kg의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는 무릎 건강의 가장 강력한 비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릎 수술 없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기 위한 모든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결코 특별한 의학적 기적이나 값비싼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 매일 5분 투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사용하면 튼튼해지는 생체 엔진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5분 루틴을 시작하고 바른 자세로 걸으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무릎 통증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고 100세까지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무릎 건강관리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침대에 누워 5분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강해지고 통증이 사라졌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무릎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